오른쪽 그림은 ABC에서 직각삼각형이고 무게중심이 잡혔고 BC 길이를 알고 CG 길이도 알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자, 이게 이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점 D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점 D가 뭘까요, 얘가? 저번에도 비슷한 문제 한번 했었는데 왜 이 직각삼각형 문제면 그려져 있고 이렇게 수선 내리고 여기 다시 또 뭐 수선 내려서 여기 점 찍어 놓고 여기 뭐 M이라고 쓰고 뭐 이 점이 중요합니다 뭐 했었잖아요. 이렇게 선 그어 놓고 뭐 선 그어 놓고 뭐 이렇게 선 그어 놓고 뭐 이런 문제 있었죠? 기억나나요? 이 점D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직각삼각형이고 이게 지금 무게중심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얘가 중선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겠네요? 그럼 직각삼각형의 점 D는 빗변의 중점이고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이 삼각형 ABC를 둘러싸는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이 되죠. 그래서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까지 모두 다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2대 1이잖아요? 그럼 이 길이는 여기의 절반 값이겠지? 1대 2, 여기 길이 절반 값. 얘는 그럼 3분의 10. 그럼 얘네들이 합치면 3분의 30. 이 길이는 10. 그럼 여기도 10, 여기도 10 이렇게 돼요.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먹었네요? 여기가 20, 얘가 12. 3, 4, 5, 6, 8, 10, 9, 12, 15, 12, 16, 20. 이변이 16이 되죠. 따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12. 약분하면 8이 되고 96이 정답입니다. 점 D의 정체를 파악을 못하면 사실은 어렵죠, 문제가. 점 D가 뭔지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사실 이 오각형 말이 오각형이지 원래 이렇게 이만큼 잘린 거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뭘 잘못 지은 것 같은데? 네. 됐죠? 그럼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이 오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사각형에서 또 삼각형 넓이를 빼면 되겠네요. 그럼 사각형 넓이는 얼마죠? 63이죠? 빼기, 여기 넓이인데, 이 길이 얼마예요? 3. 3, 4, 5. 따라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63 마이너스 6. 57. 색칠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변의 길이를 알 수 있죠. 피타고라스로. 그럼 이변의 길이의 제곱을 알 수 있죠. 이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길이도 지금 x죠?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전체 사각형 넓이의 얼마일까요? 여기는 이 정사각형 넓이의 이 넓이는 반 아닐까요? 왜 이게 반이죠?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랑 밑변을 D2로 가지고 있으면서 요 F가 1이 움직였을 때 요 삼각형 넓이는 서로 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밑변이 같고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도 이게 높이가 될 테고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도 이게 높이가 될 텐데 이거 같은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노란색의 넓이는 전체 정사각형 넓이 x제곱의 절반 값이네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구하시면 돼요. x제곱, 빗변의 길이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8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과 같고 8의 제곱 64 더하기 16 합치면 80 따라서 2분의 1 x제곱이면 40 이 넓이는 40이 된다. 이해됩니까?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쪽 파트는 확률을 배우는 파트고 확률을 하려면 처음에 경우의 수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사건이란 말,
우리가 보통 사건 하면 뭐 강도 사건, 살인 사건, 그때 쓰는 것도 사건인데 수학적으로 경우에 있어서 사건이라는 거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뭔 말이냐면 이야기가 좀 저는 단어들이 그렇게 대단치 않은데 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아요. 단어의 뜻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주사위라고 합시다. 내가 이제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지지 않나요? 주사위를 먹지는 않잖아. 주사위를 던지죠. 이 던진다를 여기 책에서는 없는데 보통 시행이라 불러요. 어떤 행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사람을 일렬로 세운다, 뭐 숫자를 배열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할 거야. 그걸 시행이라 부르고 근데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죠.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어요. 시행을 한 겁니다. 근데 소수가 나왔어요. 주사위에서 어떻게 소수가 나오지?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3.14 뭐 이런 소수가 아니고 2, 3, 5 같은 약수가 이제 두 개인 숫자를 말하겠죠. 이거를 사건이라고 불러요. 시행에서 얻어진 특정 결과물. 그게 사건이에요. 아셨죠? 근데 그 사건에서 소수가 나온 사건을 보니까 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죠. 이게 지금 몇 가지인가요? 세 가지죠. 얘를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사건의 가지수. 이게 경우의 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행, 사건, 그 다음에 경우의 수. 그래서 경우의 수는 가지수를 말한다. 네, 이렇게. 자, 여기 좀 중요한,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책에 써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용은 별건 없어요. 엄청 중요한데 내용은 별거 없거든요. 위에 있는 걸 보통 뭐라 부르냐면 요만큼을 경우의 수의 합사건 혹은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밑에는 이만큼을 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각각 사건에는 그 사건이 발생하는 가지수가 있겠죠. 결과물. 그럼 각각 사건의 경우의 수들을 어떨 때는 그들끼리 더해야 되고 어떨 때는 그들끼리 곱해야 될 때가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럼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곱하는지 그를 구분하는 요령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합사건은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떤 음식점에 들어갔어. 점심을 먹으려고 음식점에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그 메뉴판이 있는데 메뉴판이 딱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밥류, 그다음에 면류를 파는데 밥 종류가 3종류, 면 종류가 4종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 가게에서 점심 메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밥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고 면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인데 둘을 동시에 먹진 않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을 묻는 거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만약 고른다면 밥 종류, 면 종류 하나만 고른다면 두 사건, 밥을 먹는 사건, 면을 먹는 사건, 밥의 가지수와 면의 가지수를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덧셈하는 겁니다. 이 합사건은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선택이 안 될 때. 그래서 문장에 보면 또는이라는 단어, 뭐뭐 하거나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들은 보통 합사건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면 종류 또는 밥 종류, 면을 선택하거나 밥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합사건에 대해서 둘 덧셈하시면 되고, 곱사건은 여기 우리 집이에요. 근데 내가 평소에 즐겨가는 도서관이 있어. 학교가 있어요. 집에서 도서관 갈 때 버스 노선이 3개예요. 지하철 노선은 4개라고 칩시다.
그럼 버스 노선 세 가지, 지하철 노선 세 가지인데 집에서 도서관 거쳐서 학교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일단 집에서 도서관 가려면 버스 3개 선택해야 되죠. 버스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지하철 노선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학교가 지하철이 있는 학교로 가야죠. 지하철. 자, 지하철 노선 4개. 근데 우리가 집에서 도서관 거쳐 학교로 가려면 이건 버스 노선만 선택하면 안 되죠. 버스 노선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동시에 지하철, 동시라는 게 같이 탄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가 노선표 선택할 때 내가 이게 100번, 101번, 102번 중에 100번 탈까? 그리고 동시에 지하철 1, 2, 3, 4, 5 중에 3호선을 선택해서 갈까? 이렇게 노선을 같이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 혹은 순차별로 모두라는 개념이에요. 그럴 때는 곱셈을 하겠죠. 그래서 곱의 개념이 성립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야 될 때는 동시에 선택, 모두 선택 이런 개념 있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전부 선택해야 될 때, 그럴 때, 그래서 문장을 보면 그리고 뭐뭐이고 동시에 모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얘는 2개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죠. 얘는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못 가요. 그렇게 둘 다를 선택해야 되는, 동시에 모두 선택해야 될 때 그때는 경우의 수를 곱한다.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간단하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제 내용 파악이 됐으니까 동시에 선택할 때는 각각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는 거고 동시에 선택이 안 되는 케이스일 때는 그냥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쉬운데 뭘 할지 모르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문제 푸시다 보면 이거를 더해야 되는 건지 곱해야 되는 건지 애매한 게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은.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문제. 서로 다른 2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져요. 나눈 두 눈의 수의 합이 7인 경우면 뭐 있나요? 이건 약간 노가다성입니다. 1, 6, 2, 5, 3, 4, 4, 3. 지금 3, 4랑 4, 3 같지 않아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예요. 앞에서 3 나오고 큰 주사위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그럼 큰 거에 3 나오고 조그만 거에 4 나온 거라 큰 거에 4 나오고 조그만 3 나온 거는 다른 케이스죠. 그리고 5, 2, 6, 1 이렇게 해서 합이 7인 케이스는 총 6가지가 된다. 이건 약간 세심을 내는 거라 어렵진 않고요. 민지가 400원짜리 사탕 1개를 사려고 합니다. 5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각각 4개씩 가지고 있어요. 사탕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를 구하시기도 약간 노가다요. 처음에는 어떤 100원짜리가 좀 돈이 크잖아요. 100원짜리부터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금액을 많이 줄여야 되니까. 100원짜리 몇 개 있냐면 4개 있어요. 그럼 100원짜리를 4개를 모두 다 써서 400원짜리 사탕 하나를 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100원짜리 3개를 쓰고 50원짜리를 2개를 써도 되겠죠. 50원짜리는 4개 있으니까. 그럼 이런 또 케이스가 하나 있을 테고. 그 다음 100원짜리를 2개 쓰고 50원짜리를 4개 모두 써도 이게 400원이 돼요. 이런 케이스. 또 있나요? 저 돈으로 400원 만들 수 있는 케이스. 이제는 없겠죠. 네. 이렇게 3가지. 그래서 100원짜리 4개, 혹은 100원 3개, 500원 2개. 그 다음에 100원 2개, 50원 4개. 이렇게. 이 3가지가 정답일 것이다. 자, 이제 이게 또 눈의 경우수인데 서로 다른 2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져요. 근데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이니까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A라 합시다. 하나는 좀 조그맣게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B. 두 눈의 수 A와 B의 합이 5 또는 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눈의 합이 5가 되는 케이스를 순서상으로 배열한다면 1,4, 2,3, 3,2, 4,1 몇 가지냐면 4가지네요. 그럼 두 눈의 수의 합이 6인 케이스는 1,5, 2,3, 2,4, 3,3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거예요?
3, 3, 네. 4, 2, 5, 1. 얘 몇 가지죠? 4가지. 얘는 5가지. 근데 이 4가지와 이 5가지 중에 중복되는 게 있나요? 2번 센 거.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또는의 케이스니까 합사건 2를 더해라. 그러니까 정답은 9가지가 정답이다.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탑니다. KTX 새마을호 그거 3가지가 있는데 버스는 고속, 시외 2가지. 기차 또는 버스를 또는이란 말이 나왔죠? 또는 둘 다가 아니란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니까.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 그럼 기차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 버스 선택하는 경우의 수? 2가지. 또는이니까 합사고. 정답은 5가지. 쉽죠? 놀이동산에서 이 길을 따라서 관람차를 타러 가는 방법수예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매점 갔다가 관람차를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묻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입구에서 매점을 가야 되죠.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5가지예요. 매점에서 관람차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길은 3가지. 이게 근데 한 번 간 길은 다시 가지 않는다는 말을 왜 쓰냐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 또다시 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무한이 나오고, 잘못하면 무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 갔던 길을 돌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고백 개념이죠. 이쪽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동시에 이쪽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이렇게 통해서 관람차를 탈 수 있을 테니까. 거기서는 15가지 이렇게 돼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동전 2개,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져요. 동전은 서로 다른 면이 나와야 되고 주사위는 짝수의 면이 나와야 됩니다. 동전을 던지게 되면 몇 가지 케이스가 나냐면 동전의 앞면을 H라고 하고 뒷면을 T라고 합시다. 뭐 앞쪽에 뭐 헤드, 테일 이거 좀 줄여 쓴 거예요. 네, 그 의미 없는 거고. 그러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2개니까 앞면 뒷면 나올 수도 있고 뒷면 앞면 나올 수도 있고 뒷면 나올 수도 있죠.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동전이에요. 하나 100원, 하나 50원. 그럼 100원 앞면, 50원 뒷면과 100원 뒷면, 50원 앞면은 서로 다른 케이스죠.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주사위인데 짝수 나오는 거 뭐 있어요? 2, 4, 6. 3가지. 근데 이 중에서 동전이 다는 아니죠. 서로 다른 면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네요. 그럼 동전에 서로 다른 면이 나올 경우의 수는 2가지. 주사위에서 짝수 눈이 나오는 경우는 3가지. 동시에 던지네요. 고백 개념이죠.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이런 의미니까 6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출현합니다. 나중에 이걸 여러분 이제 순열이라는 개념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고등학교 가면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에요. 만약 사람이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다고 칩시다. 5명을 내가 일렬로 세울 생각이에요. 만약에 현아 네가 반장이야. 근데 선생님이 현아야 여기는 A, B, C, D 5명을 네가 일렬로 한번 세워보렴. 그럼 네가 이제 고민할 거 아니야?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맨 앞자리에 누가 와야 되겠죠? 그다음 2번째 자리, 3번째 자리, 4번째 자리, 5번째 자리 자리에다가 이 5명을 갖다 꽂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처음에 이 맨 앞자리에 누굴 여기 앉히지라는 경우에서 몇 가지 있나요? 5가지가 있겠죠. A 앉힐까? B 앉힐까? C, D, E 5가지예요. 그럼 2번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그렇죠. 누군가 한 명 앉혔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얘는 없어지고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 마지막은 1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바뀌었어요. 알고 보니까 자리가 5자리. 5명을 모두 다 일렬로 배열할 때는 5부터 자연수일까지 모두 다 곱하면 돼요. 6명을 일렬로 배열하시고 그러면 6부터 자연수일까지 모두 다 곱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5명 중에
3명만 뽑을 거야. 그 3명을 일렬로 배열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는 5가지? 5가지겠죠. 똑같아요. A, B, C, D 5명 중에 1명. 그 다음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끝. 더 이상은 배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해됩니까? 네. 이제 문제 바꿉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A, B, C, D, E. 자,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좀 바뀝니다. 아까 말한 5명을 일렬로 모두 세우는 경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5명 중에 3명만 세울 거예요.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고 3명이랑 3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리가 3개라 처음,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끝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예를 든 거니까요. A를 맨 앞에 둬야 돼요. B를 맨 뒤에 둬야 돼요. 자, A를 죄송한데 지금 교과서 해야 되는 건가요? 왜? 제가 지금 교과서가 없어가지고 프린트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딴 거 하고 있어요. 잠깐만 보고 있을래? 교과서 야, 시험 문제 교과서 당연히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니야? 교과서를 왜 안 챙겨와? 야, 조용해, 이 새끼들아.
음. 답지. 교과서 문제만. 교과서 문제만. 거의 맞는 답지. 이제 하자. 이거 하나만 보고 찍으면 안 돼요? 응? 선생님 보실래요? 야, 이씨. 니네 그러다 다친다. 어? 학원에서 니네 다치면 우리 잘못이야. 빨리 앉아, 각자 자리. 야, 너그 동영상 보내라. 자, 이제 뭐 했대? 야, 일로 왜 다. 왜 다 일로 들어와? 아니, 혼자 저기 있으니까 약간 소외감 느껴져. 그냥 소리가 느껴고 오이 넌 나가, 이거. 이거 뭐지? 오 제가 이거 나비 효과 시원한 게 저는 안 올라온다 좀 적어. 이게 네 거야. 제 거를. 지금부터 뭐 하냐면, 그거보다 이거부터 먼저 해. 네. 교과서에 숫자가 바뀐 꼴이야. 교과서랑 같은 유형인데 숫자가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교과서 테스트라 생각하고 풀 때 양심적으로 이거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100% 모르지도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풀 수 있다. 100%다. 그거 빼고 나머지를 지금 풀어봐. 어우 네 근데 만약에 건너뛴 문제를 네가 나중에 물어봤는데 뭐 주춤되거나 빨리 못 풀거나 그러면 더 남길 거야. 이거 식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그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 값 대입해서 능량했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 하면 돼요? 나머지 두 근, 그쵸. 근데 이제 이거는 한 근이
조립제법 하지 말고 근과 계산관계를 쓰면 될 것 같아. 아, A를 맨 앞, B를 맨 뒤에 놓는다고 칩시다. 그럼 A가 맨 앞에 와야 되죠? B가 맨 뒤에 와야 돼요. 그럼 A가 맨 앞에 온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한 가지예요. 이 자리에 무조건 A만 갈 수 있는 자리. 그럼 B가 맨 뒤로 가는 것도 경우의 수가 한 가지겠죠. 그럼 나머지 3명을 이 자리에 배열하는 거니까 A, B였고 3명 모두 배열하는 경우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그 경우의 수는 6가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이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인데 이걸 좀 말을 살짝 바꿔요. A와 B를 양 끝에 배열해. A, B를 양 끝에 배열해요. 그러면 어쨌든 A가 앞에 오고 B가 맨 끝에 온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3, 2, 1의 곱인데 A, B가 양 끝에 온다는 말이 A, B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A와 B가 양 끝에 오는 경우로 보면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거든요. 그럼 얘도 몇 가지냐면 3, 2, 1의 곱이에요. 얘 6가지, 얘 6가지. 그럼 답은 어떻게 되죠? 각각 나온 답 6가지와 6가지를 더하든지 아니면 곱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더하는 게 맞나요? 곱하는 게 맞나요? 더하겠죠. 그러면 이건 두 사건이 그러니까 A가 맨 앞에 오고 B가 뒤에 오는 경우 B가 맨 앞에 오고 A가 뒤에 오는 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면 곱셈이에요. 근데 이건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덧셈이겠죠. 정답은 12가지가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할 때 A양 양 끝의 경우의 수를 2가지로 잡아놓고 하면 안 돼요?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선생님은 앞에 배웠던 합곱에 대한 법칙을 이해하라고 설명드린 거고 실제로 문제는 그렇게 푸는 개념은 그겠죠. 우리가 배운 내용을 써먹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실전 문제를 풀 때는 아까 말한 그 케이스를 푸는 게 더 나아요. 이게 5자리가 배열됐는데 5자리 중에 얘네 2자리에는 A, B만 갈 수 있거든. 결론은 A, B의 자리 바꿈하는 케이스 그게 2 곱하기 1이에요. 2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 A, B, B, A 이거예요. 2가지. 2명을 앞뒤로 일렬로 배열. 뒤에 1을 왜 곱하는 거? 이거는 아까 말한 처음에 우리가 왜 5명 모두를 일렬로 배열하시고 그러면 5, 4, 3, 2, 1이죠. 그럼 4명을 일렬로 배열하게 되면 4, 3, 2, 1이죠. 그럼 2명을 일렬로 배열하게 되면 2 곱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A, B 중에 한 명이 가잖아?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저절로 이 자리에 온다는 뜻이죠. 그게 2 곱하기 1이에요. 물론 곱하기는 안 써도 됩니다.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뭐, 2자리 중에 한 자리, 2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나머지 여기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정답은 2, 6, 12.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하죠. 근데 마지막 A, B를 이웃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웃이라는 말이 보통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A, B가 붙어 있는, A가 움직이면 B가 따라서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럼 A, B가 이웃한다는 말을 뭐로 해석해야 되냐면 A가 움직이면 B가 움직이고 B가 움직이면 A가 움직이는 거니까 마치 얘는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웃이란 말이 나오면 걔를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세 사람이 이웃해도 그 세 사람을 한 사람 취급하셔야 돼요. 한 명 움직이면 다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A, B 한 다음에 나머지 C, D, E. A, B를 이웃하면서 이 5명을 일렬로 배열하시오. 그러면 실제로는 5명을 배열하는 게 아니고 A, B 한 묶음, C, D, E 해서 총 4개의 집단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4개의 집단을 일렬로 배열, 4명을 일렬로 배열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B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한 묶음이 돼서
1명, 2명, 3명, 4명,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이렇게. 근데 아까 말했지만 A, B가 이웃한다는 말이 꼭 A가 먼저 B가 D란 말은 없거든요. 그렇지? BA도 괜찮잖아요. 그럼 결국 이웃한 이 안에서 이들끼리 뭐 할 수 있냐면 다시 저 두 명이 일렬로 자리 바꿈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명을 일렬로 배요. 이걸 곱하면 정답이 돼요. 만약 그러면 세 사람 A, B, C, D, E 중에 A, B, C 세 사람을 이웃하세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을 한 문구로 보고 나머지 D, 나머지 E. 일단은 큰 틀로 본다면 이 세 묶음을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럼 3, 2, 1의 곱인데 얘가 이 안에서 자리 바꿈 할 수 있죠. 세 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가 자리 바꿈한 경우와 똑같기 때문에 또 다시 3, 2, 1이 곱해지는 거예요. 66, 36, 36이 경우의 수가 돼요. 이해됩니까? 헷갈린 게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배열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은 다 이제 드렸고, 여기 0을 포함하는 경우와 0을 포함하지 않는 배열 같은 경우는 이건 문제를 보고 합시다. 이건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 문제 보면서 자, 이것도 중요한데 대표 뽑는 것.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와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직책 위가 뭐냐면 위는 흔히 말하는 직책 구분이 되는 경우예요. 아래는 자격이 같은 대표라는 얘기는 이 자격 얘네끼리 자격이 같다 보니까 직책 구분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A, B, C, D, E 우리 반에 이렇게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첫 번째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을 생각이에요. 그럼 저 5명 중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일단 회장 1명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부회장 뽑을 수 있는 경우는 보통 회장이 부회장 동시에 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렇게. 더 뽑을 필요 없죠. 2명만 뽑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두 번째, 비슷한 문제인데 얘도 지금 뭐냐면 이 중에서 2명 뽑은 거죠. 2명 뽑는데 그 2명이 직책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격 조건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청소 당번 2명 뽑을 생각이에요. 당번 2명 뽑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일단 첫 번째 당번 뽑을 수 있는 경우에는 5가지 중에 하나겠죠. 두 번째는 4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얘도 답이 20가지고 얘도 답이 20가지냐? 그러면 아니에요. 얘는 다시 2로 나눠야 됩니다. 이건 왜 2로 나누죠? 어차피 똑같이 5명 중에 2명 뽑는 거니까 5 곱하기 4, 20 아닌가요? 이거 왜 2로 나눠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회장, 부회장 뽑을 때는 회장, 부회장을 뽑을 때는 요 20가지 안에는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왜 20가지냐면 회장 A, 부회장 B, 회장 A, AB, AC, AD, AE, BC, BD, BE, CD, CE, 그 다음에 DE 한 다음에 또 거꾸로 가는 것도 돼요. 이렇게 해서 20가지인데 만약 예를 들어 2명 뽑았는데 그 2명이 A, B였다고 칩시다. 그럼 회장 A, 부회장 B랑 회장 B, 부회장 A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거라 이 20가지 중에는 쟤네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번은 청소 당번 A, 당번 B랑 당번 B, 당번 A는 같은 거 아닌가요? 어차피 얘네들은 똑같이 주번이야. 따로 이렇게 뭐 앞뒤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다른 케이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얘는 다 다르니까 따로따로 다 세야 되는데 얘는 이 20가지, 5명 중에 2명 뽑는 20가지 안에는 이렇게 같은 케이스가 2번씩 중복돼서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2로 나누는 거예요. 2번의 중복이 발생하니까. 근데 왜 2번입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왜 2번인가요? 2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2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2 곱하기 1이 맞는 거예요. 얘는 정답이 10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바꿔서 A, B, C, D, E 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뽑을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는 5, 4,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반 달리기 대표 3명을 뽑을 거예요. 일단 3명 뽑아야 되니까 5, 4, 3은 맞는데 얘네끼리는 위치를 바꾸거나 자리를 바꾸면 다른 케이스가 되지만 얘는 같은 케이스라 뭘로 나눠야 될까 그러면? 이걸로 나눠야 돼요. 3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3, 2, 1. 만약 여기서 대표 3명이 A, B, C를 뽑았다 칩시다. 그럼 A, B, C로 배열되는 거나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는 같은 거예요. 똑같은 세 사람이잖아. 어쨌든. 지네끼리 막 자리를 바꿀 뿐이지 어차피 얘네들은 대표 3명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게 왜 그래서 6가지가 발생하냐면 3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알파벳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서를 썼더니 6가지였던 거예요. 3, 2, 1이 그래서 6가지인 거예요. 이해되죠? 네, 헷갈려요? 뭐가 헷갈려요? 괜찮아요? 네. 5명 중에 3명을 뽑을 거야. 그럼 처음에는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그 뽑아낸 사람이 A, B, C야. 근데 얘처럼 직책 구분이 되면 이 A, B, C를 일렬로 배열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정답이 맞아요. 이 안에는 다 다르게 배열되어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근데 이게 대표 3명 같은 케이스는 A, B 3명 뽑았는데 A, B, C를 막 자리를 바꿔. 이게 몇 가지 발생하냐면 이렇게 6가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6가지는 그냥 똑같은 대표 3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 회장 자리, 부회장 자리, 여기 총무 자리예요. 3명을 앉혀놨어. 근데 좀 이따 3명 잠깐 나왔다 왔더니 얘네끼리 이렇게 자리를 바꿔놨어. 그럼 아까랑은 달라지는 거죠. 야, 너 아까 회장이었잖아. 알고 보니까 제가 회장이에요. 자리 바꿨어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야, 이번에 우리 반 대표로 달리기 3명 뽑을 거야. 대표. 야, 대표 3명 나와. 그래서 여기 뽑아놨어요. 3명. 선생님 나갔다 다 들어왔어.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놨네? 달라졌나? 야, 니네 왜 자리 바꿨니? 저희 대표인데 자리 한번 바꿔봤어요. 아니야, 니네는 그냥 어차피 다 통틀어서 다 대표야. 니네 그냥 가서 게임하면 돼. 자리 바꾸는 게 전혀 의미 없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렇게 막 5, 4, 3, 60까지 안에는 이게 다 다르다고 계산되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케이스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60가지 중에 저 6번이 똑같은 한 번으로 취급받는다는 얘기죠.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6번의 중복 6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6의 의미가 왜 6인가요? 그러면 저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순서 3, 2, 1의 곱. 그래서 6이었던 거예요. 그 정답은 10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케이스. 헷갈리지 않겠나요? 그 위에 있는 거는 순열이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 직책 구분이 되는 사람들, 순서가 구분되는 사람들. 이거는 순열이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것처럼 직책 구분이 안 되네. 다 똑같네. 앞뒤 바꿨더니 똑같은 케이스가 발생해요. 그럼 이거는 조합이라고 불러요.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조합은 항상 그 인원이 일렬로 배열되는 만큼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건 아까 선생님이 한 번씩 예를 들어서 해봐드렸던 거라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5명이 4명 뽑는 거 5, 4, 3, 2 맞죠? 선생님 1명과 학생 3명을 한 줄로 세워야 돼요. 선생님이 두 번째 와야 돼. 해야 되나요? 다섯 명 중 4명 뽑는 케이스 5, 4, 3, 2 이래야 1명, 2명, 3명, 4명이 됐거든요. 이걸 곱한 게 정답이고 선생님 1명, 학생 3명을 한 줄로 세우는데 선생님이 두 번째 자리에 와야 돼요. 선생님이 온다. 경우의 수는 1가지예요. 그럼 학생 3명은 이제 뭐 하시면 되죠? 일렬로 배열하면 되죠. 학생 A, 학생 B, 학생 C를 일렬로 배열하시오.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거기에 선생님이 두 번째 자리 한 가지. 정답은 6가지. 이렇게 되죠. 자, AB가 이웃하는 케이스. AB를 한 사람 묶는 거죠. AB는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C, D, E. 네 사람을 일렬로 한 줄로 세우는 겁니다. 4, 3, 2, 1. 그 중에 A, B가 자리 바꿔 놓을 수 있죠? 두 가지 이렇게 돼요. 이게 아까 말한 그 숫자 정리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쉬워요, 사실은. 저 5장 카드 중에 2장을 뽑아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그럼 두 자리 자연수니까 숫자 2개가 필요하죠. 10자리와 1자리 이렇게 필요할 겁니다. 그럼 10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는 몇 장? 5개 중에 하나. 1자리는? 그 두 자리 자연수는 총 20가지. 두 번째, 이번에는 짝수? 짝수는 이제 구분해야 돼요. 첫 번째, 짝수 홀수는 1의 자리가 결정하죠. 그럼 10자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1의 자리에 2가 오거나 아니면 1의 자리에 4가 오거나 이렇게 돼야 짝수가 되죠. 그럼 첫 번째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죠? 2 빼고 4가지. 두 번째 케이스에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케이스는 4가지. 그럼 더 이상은 없죠? 더하는 건가요? 곱하는 건가요? 그렇죠. 더하는 거.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근데 더하는 건 맞아요. 동시에 발생할 수 없고. 끝자리가 2인 동시에 4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덧셈 한다. 8가지가 정답이다. 근데 이번엔 0을 포함하는 케이스가 조금 귀찮아서 그래요. 뭐 대단히 어려울 건 없는데 0부터 5까지 6개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 3장을 뽑아서 3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근데 이게 0이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0, 1, 2, 3, 4, 5, 6장이 카드가 있어요. 3자리를 만들 텐데 맨 앞장에 올 수 있는 카드는 6개인가요? 아니죠. 0이 오면 0, 4, 1 이건 그냥 41이라고 쓰지 우리가 0, 4, 1이라고 쓰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2자리가 되죠. 3자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맨 앞자리에 뭐가 올 수 있냐면 0을 제외한 몇 가지? 5가지 중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숫자 6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케이스는 헷갈리니까 얘를 꼭 경우의 수를 수치를 정확하게 내가 계산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예를 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른 걸 계산할 그 뒷걸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거든. 그럼 이 5가지 안에는 0 빼고 1, 2, 3, 4, 5 중에 뭐 하나 갖다 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앞자리 이제는 뭐 4를 갖다 꼈다고 칩시다. 근데 4는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다시 5가지. 0이 와도 되기 때문에. 그럼 뭐 또 뭐 하나 5가지 썼다는 얘기는 계산했다는 뜻이니까 뭐 하나 또 예를 들어야 돼요. 3이 왔다 칩시다. 끝자리에는 4가지. 이걸 곱한 게 정답이다. 할만하죠? 0이 앞에 좀 못 들어간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할만해요. 근데 이 문제가 좀 헷갈리는 건 이겁니다. 3장 카드 뽑을 텐데 알고 보니까 이 3자리 짝수를 만드는 거예요. 3자리 짝수. 그럼 이제는 1의 자리가 중요하죠. 3자리를 뽑는데 1의 자리가 뭐가 와도? 2가 와도 1의 자리가 4가 와도 그리고 1의 자리가 0이 와도 돼요. 0이 와도 짝수니까. 뭐 120 짝수잖아요. 그럼 이 케이스부터 봅시다. 0, 1, 2, 3, 4, 5 6개 중에 벌써 2가 뽑혀갔죠. 여기 정확히 말하면 경우에서는 한 가지예요. 근데 곱하기는 생략하니까 그냥 안 쓰는 걸로 합시다. 그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는 몇 장? 2 없는데 5장 남았죠. 4장. 그치, 0도 못 쓰는 거죠. 4장. 그것도 뭐 하나 예를 들어야 돼요. 여기에 5를 갖다 썼다고 칩시다. 5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있는 10자리는 다시 4장. 0 포함해서. 그러면 이 케이스는 아까 위랑 숫자만 다를 뿐이지 경우는 똑같지 않을까요? 경우의 계산법 자체는. 그럼 얘도 4 곱하기 4. 16, 16 이렇게 되죠. 얘가 좀 달라요. 이번에는 0, 1, 2, 3, 4, 5 중에 0이 뽑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쓰는 카드는 5장. 그 다음은 4장. 20까지. 정답은 몇 가지예요? 52가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이렇게 세분화돼서 어떤 특정 어떤 조건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좀 세분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아까 했었죠? 4명 중에 반장, 부반장, 서기, 직책 구분되죠? 몇 명 뽑는 거예요? 3명.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이건 간단한 문제였고. 이것도 학급 7명 중에 이어달리기 대표 2명 뽑을 거예요. 그럼 7명 있죠? 그 7명 중에 2명을 뽑을 거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명. 그 다음은 6명. 단, 대표 2명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들까지 자리를 바꾸면 이 7 곱하기 이건 얘네 자리 바꾸는 까지 고민한 거거든. 근데 대표 2명은 자리를 바꾸면 똑같은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2명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인 2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21가지가 정답. 자, 그럼 이거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대표 뽑는 문제 중에 이 직책이 구분이 안 되는 대표 뽑는 문제 있죠. 이 문제가 2명일 때는 뭘로 나눴죠? 2로 나눴죠? 3명일 때는 6으로 나눠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3명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근데 이게 중학교 문제 교과서랑 뭐랑 연결되냐면 이게 원 위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 6개를 가지고 내가 직선을 만들 거야. 그럼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직선을 구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이 있지 않기 때문에 2점을 뽑아 직선을 만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뭐 3개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만들 수 없잖아요. 4개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만들 수 없죠. 2개를 지나야 되는데 직선을 만들려면 점 2개가 필요해요. 그럼 처음에 점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뭐 하나 뽑으면 남은 거는 5개 중에 하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이 6 곱하기 5, 30까지 안에는 A와 B를 이어서 직선을 이렇게 만드는 케이스도 있겠죠. 근데 직선 AB랑 직선 BA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거니까 이걸 뭐로 나눠야 되냐면 2로 나눠야 돼요. 5개 중에 2개 뽑았는데 그 2개가 앞뒤 순서 바뀔 때마다 똑같은 거야.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직선과 같은 개념이 이제 선분이에요. 선분을 그을 수 있는 개수 똑같아요. 선분도 점 2개 필요한데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얘는 중복이 되거든요. 근데 반직선은 그럴까요? 반직선은 중복되잖아요. 만약 A에서 C 쪽으로 내가 반직선을 그어. 그럼 A에서 C로 긋는 반직선과 C에서 A로 긋는 반직선은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직선일 때는 이거 빼야 돼요. 그런 차이점. 혹은 이 중복 2명 되는 거와 같은 대표 2명 뽑아요. 뭐 당본 2명 뽑아요. 직책 구분 없는 2명 뽑아요. 이거랑 이거 계산할 때는 2로 나눈다고 그랬잖아. 그게 이제 도형 문제에서는 직선 선분 쪽으로 문제가 변형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문제 중에 보면 악수 있어요. 친구 6명이 모인 거야. 근데 각자 한 사람씩 악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악수하려면 몇 명 필요하죠? 2명, 3명이 악수하지는 않잖아. 2명이 악수하잖아. 그럼 악수할 2명을 이렇게 뽑아줘야 되거든요. 야, 니네 잠깐 나와서 악수해. 약간 상황이 좀 웃기긴 한데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면 6명 모였는데 야, 악수하는 횟수를 구하래. 그러면 마치 악수할 2명을 뽑는 겁니다. 야, 야, 악수 일단 해봐. 너 나와서 악수해. 이거죠. 6 곱하기 5. 근데 얘랑 악수하는 거나 얘랑 악수하는 거나 악수는 한 번밖에 안 하는데 2번 세는 거, 이거는 2번 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앞뒤 순서가 바꾸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악수하는 케이스도 결국은 2로 나누는 케이스예요. 그럼 대표 3명 뽑는 경우는 3, 2, 1의 고민, 3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6으로 나누는 거죠. 이걸 도형 문제로 바꾸면 또 뭐랑 같으냐면 이번에는 삼각형의 개수 구하는 문제 있죠.
이게 원위에는 3점, 원위에 6개 점이 있어요. 이 6개 점을 이용해서 삼각형 만드시고 그러면 점을 몇 개 선택해야 되죠? 3개 선택해야 돼요. 그럼 처음에 6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겠죠. 근데 다시 물어봅시다. 선생님 선택할 때 점 A랑 점 B랑 점 C 이게 3개를 뽑았어요. 654 중에는 이 케이스도 있겠죠. 얘네 셋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삼각형 ABC, 삼각형 ACB, 삼각형 BAC, 삼각형 BCA, 삼각형 CAB, 삼각형 CBA는 그냥 하나 아니에요? 하나? 좀 뭐 굳이 왜 저렇게 썼습니까? 그러면 그냥 긋는 순서를 보시면 돼요. A에서 B로 가고 C로 가고 다시 이거. 그럼 이거는 A에서 C로 가고 B로 가고 이로 가고 B에서 A로 가고 C로 가고 이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이로 가고 이로 가고 C에서 A, B, C에서 B, A.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삼각형인데 이걸 6번이나 동시에 세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6의 개념이 이거예요. 직책 구분 안 되는 3명의 인류로 배열됐을 때 그 3명의 인류로 배열할 때만큼 중복이 발생하는 거죠. 알파벳 3개가 인류로 배열될 때만큼 똑같은 거예요. 이 케이스는 중복이 발생하니까 6으로 나눈다라는 개념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렇게 문제가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바로 나오네. 네. 선분 어떻게 하죠? 2개 필요해요. 4 곱하기 3 걔를 2로 나눈다. 그죠? 삼각형 3개 필요해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걔를 뭐로 나눈다? 6으로 나눈다. 3이 1의 곱인 6으로 나눈다. 자, 이거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 네 부분에 노랑, 빨강, 파랑, 초록의 4가지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좋아요. 하지만 이웃하는 색에는 다른 색을 칠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 빨간색 칠했는데 여기 빨간색 칠해요. 그럼 영역이 구분이 안 되잖아. 같은 영역으로 보일 거라는 얘기죠. 결국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영역은 구분되게 색칠해라 라는 뜻이겠죠. 같은 색깔 칠하지 말라. 하지만 칠했던 걸 또 칠해도 된다. 예를 들면 여기 빨간색? 그럼 얘도 빨간색 괜찮아요. 똑같은 색이어도 가운데 AC 때문에 이거 구분이 될 테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가장 많이 접해 있는 부분에다 먼저 색칠을 해주는 게 좋아요. A 칠하고, 순서대로 B 칠하고, C 칠하고, D로 갑시다. 됐나요?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죠? 4가지. B는? 3가지. C는? 헷갈리죠? 네. 예를 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헷갈리면 하나씩 계산한 것들은 얘를 갖다 꽂아 넣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노란색을 칠했다 칩시다. A에다가. 그럼 이 3가지는 노란색을 피해준 거겠죠. 그럼 빨간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C는 무슨 색을 피해줘야 되죠? 인접하는 영역에 있는 색깔을 피해야 되잖아요. 인접한다는 얘기는 이웃하는 부분이라는 얘기는 선이 공유가 돼야 돼요. 점이 공유가 되면 안 되고 선이 공유가 돼야 돼. 그래야 이웃한다 말할 수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우리나라 이게 지도를 그렸는데 여기 예를 든 겁니다. 여기에 충청도가 있고 여기 전라도가 있는데 여기 충청북도가 있고 여기에 경상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충청도랑 여기 있는 경상도는 인접하는 게 아니야. 이웃하는 게 아니야. 이웃이 되려면 극단적으로 그려드릴게요. A, B, C, D에서 A, B는 이웃하죠. A, D 이웃하죠. C, D, C, B, B, C, B는 다 이웃합니다. 근데 A와 C는 이웃하나요? 이건 이웃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하려면 선이 공유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 C와 이웃한다는 얘기는 C에 가지고 있는 영역과 선을 공유하고 있는 A나 B가 이웃하는 거죠. 그럼 C는 A하고 B에 칠했던 색깔을 피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 4가지 중에 노랑, 빨강 빼고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파란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다시 2가지예요. 노란색과 파란색만 피해주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이걸 다 곱한 48가지가 정답이 된다. 괜찮죠? 자, 그래서 오늘은 경우의 수까지만 하고
근데 뭐 시간도 뭐 적당히 다 갔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